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 UGNX를 활용한 3차원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델링 이따 보시면 알 텐데요. 그 상단에 사각 형태로 된 포켓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삭 가공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황삭하고 중삭으로는 자, 아웃라인들 이제 중삭까지 진행하고 정삭 가공할 때만 그 사각형으로 된 포켓 부분만 정삭 가공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피드 값하고 이성속 추측해 줬으면 요런 거 따라간다고 이해하면 되시고요. 모델링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NX 들어오셔서 저는 열기 해가지고 모델링 불러올 거고요. 요 파일은 제가 또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해되셨죠? 모델링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X 상에서 캠 뽑을 땐 모델링이 아니라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제조에 들어가셔야지 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저는 이제 이미 어떤 세팅을 하거나 이미 좀 결과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MCS 미니나 워크피스로 들어오긴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뜨거들랑 뭐 캠 제네럴 그 다음에 컨투어 아니면 플라나 가공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이제 컨투어 가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표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컨투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캠 제너럴 그거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 화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사실 이게 이제 공작물 좌표기하고 그 다음에 원소재 크기 이런 거 정하는 것들은 바로 나오진 않고요. 여기 빈 여백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지오메트리 뷰 들어오셔야지 이제 요게 뜨게 됩니다. 이미 저는 이제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요게 지금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MCS 밀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전 높이도 구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MCS 지정이라고 하는 오른쪽 보면 좌표계 다이로그 있는데요. 요게 이제 G54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공작물 좌표계는 여기 모서리를 잡겠습니다. 이미 잡혀 있다, 그죠? 저는 여기 확인 누르고요. 자, 상세 정보 들어가 보면 G09 옵셋이 1 돼 있으면 G54 공작물 좌표계 쓴다는 소리고요. 여기 2로 돼 있으면 G55 공작물 좌표계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1 쓰겠습니다. 기본값. 자, 그 다음에 이거 평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평면해서 이제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작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평면을 찍으면 안전 높이를 이미 이제 우리가 칠 수 있는데, 저는 이 평면에서 한 50 정도 안전 높이를 준 상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이미 여기 전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세팅이 끝났고, 자, 워크피스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으로 파트 지정은 원래 가공하는 원 소재,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에는 요게 가공 완성품, 원 소재는 블랭크입니다. 예, 제가 말을 좀 다르게 얘기했네요. 파트 지정을 클릭하셔서 파트는 가공하는 요 파트니까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은 원 소재 크기인데요. 원 소재는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겠죠. 저는 이제 경계 블록으로 할 거고, 이 ZW 쪽에는 한 5mm 정도로 좀 가공률을 좀 줬어요. 요렇게 위쪽으로만. 그래서 ZM의 플러스 쪽입니다. 뭐 2를 주든 3을 주든 상관없는데, 실제 소재, 즉 원소재는 이 정도로 이제 준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도 한번 눌러주고. 자, 그래서 공작물 좌표기하고 그다음 원소재 크기 등은 각각 세팅이 끝났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 공구를 생성할 겁니다. 공구는 황삭 공구로 페이스밀 60파이에 6날, 평행대밀 10파이에 2날, 보렌대밀 4파이에 2날. 그래서 각각 황삭, 중삭, 정삭까지 이렇게 쓸 공구들입니다. 되셨죠? 상단에 공구 생성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페이스 커터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서 페이스 밀을 여기에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60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밀 요거 선택하셔서 얘를 T01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 밀이라고 하시죠. 페이스 밀이라고 해주시고 60파이라고 하고 6날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이제 공고가 생길 거잖아요. 얘 자체를 이걸 그냥 60으로 주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 공구 라이브러리에서 막 찾아가지고 숫자 바꾸고 해도 됩니다. 그 방법도 아마 영상에는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거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하고 그냥 엔드밀은 아니지만 어차피 페이스밀도 어차피 면을 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목적의 공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통인 거잖아요. 맞죠? 물론 형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페이스밀 자체도 원통의 형태로 원통 기반으로 이제 공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형태적으로는 엔드밀을 한 60파 정도 키워가지고 그냥 좀 만들으시면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형태만 같아지면 되니까요. 공구번호 1번이고 조정 리스트 1번, 1번 다 각각 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평행되면 10파입니다. 그대로 쓰시고 T02번이죠. T02번에 평 엔드밀이라고 쓰시고요. 엔드밀이고 10파이에 두 날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이거는 10파이니까 10으로 숫자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구번호 이건 2번, 2번, 2번 세팅 끝났고, 세 번째 정삭 공구는 보랜드 및 4파이 딸입니다.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보랜드면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아닙니다. 요거 챔퍼밀이에요. 요거 세 번째 거 쓰셔야 돼요. 자, T0 3번이고요. 볼앤드 밀이고 4파이의 두 날입니다. 이해되셨죠? 확인 눌러주고, 4파이니까 요거 4라고 주면 되고, 요거는 R이 밑에 잡혀 있습니다. 이해됐고, 공구번호 3번, 3번, 3번 가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총 공구가 하나, 둘, 세 개죠. 자, 오른손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 뷰,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오퍼레이션 생성 이용해가지고 툴패스를 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어떻게 짤 거냐 하면, 여기 되게 다양하죠. 지금 우리 밀 컨투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이게 캐비티 밀링 이거 가지고 황삭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밀링으로 중삭할 겁니다. 네, 말은 중삭이지만 사실 황삭에 남은 가공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황삭에서 공구가 커서 가공 못했던 부분들을 중삭 혹은 항잔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제가 중삭으로 썼는데, 중삭을 할 거고, 그 나머지들은 제가 정삭으로 해서 윤곽 영역 방식으로 가공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 첫 번째 거, 요 캐비티 밀링 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이고, 공구는 1번 공구 쓸 거고, 워크피스 기준으로 지오메트리, 밀은 황삭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삭 요율은 1mm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밀 러프가 있고, 피니쉬가 있고, 세미 피니쉬가 있는데 되게 많죠. 뭐 그냥 메소드 있고요. 뭐 너는 그냥 안 넣는다는 뜻이고, 요거 말고 사용할 때는 이게 러프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자동으로 NX에서 스톡 값, 즉 가공 요율 값이 1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자동으로 1mm가 들어가 있고, 세미 피니쉬는 한 0.25 혹은 0.3인가 들어가 있고요. 피니쉬는 0, 그러니까 스톡 값이 0이에요. NX에서 스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여유 값이에요. 10mm를 가공한다고 해서 10mm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덜 가공되는 거죠. 실제로 공구가 위에서 10mm 파고든 게 아니라, 내가 1mm 남긴다 치면 9mm만 가공되는 거예요. 1mm는 그 다음 가공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톡은 그런 용어로 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NX에서.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1mm 남긴다고 했으니까 러프 방식으로 들어갈 거고, 공정은 첫 번째 공정이니까 01번에 황삭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꼭 한글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데다가 한 칸 이렇게 여유는 주지 마세요. 빈 블랭크를 주시면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다 붙여 쓰십시오. 자, 확인 눌러주고 황삭 가공 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왔죠? 캐비티 밀링이고요. 황삭 가공이고. 자, 여기서부터 좀 읽어볼 거예요. 불이 일단은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보이죠? 파트 지정, 블랭크 지정. 원래 가공 원소재, 블랭크는 사실 우리가 세팅을 처음에부터 하고 왔는데, 원소재 크기,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절삭되는 영역을 좀 우리가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삭 영역 클릭하시고, 여러분, 이게 절삭 영역을 선택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 옆면은 가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바닥면도 사실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로 다 잡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바닥까지 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윗면만 가공할 거잖아요. 선택을 조금 쉽게 하려면 옆으로 방향 좀 틀어놓고 F8번 눌러서 드래그를 딱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것들만 이게 선택이 됩니다. 요게 편하죠? 옆면 선택이 안 됐죠? 네, 당연히요.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로. 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 다음에 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외곽 바깥쪽이기 때문에 외곽 다리기 가셔야 됩니다. 네, 윤곽 쪽 가공이니까. 그 다음 스텝 오버는 공구가 XY로 움직이는 한 스텝의 간격인데, 그건 공구의 50%래요. 그러니까 30mm씩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가공한다는 소리고, 깊이는 6mm씩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Z 방향으로요. 저는 3mm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잠깐 들어가서, 공구가 이게 지금 사각형 플레이트의 중심으로 공구 내려가면 안 되죠. 맞죠? 페이스 커터니까 밖에서 진입해서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기를 여기서 좀 고쳐야 되는 게 깊이 우선으로, 그리고 패턴 방향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안쪽으로 해주셔야지 공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바깥쪽으로 해버리면 공구가 안으로 밀어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거 좀 조회하시고, 벽면은 아일랜드 클립 켜주시고, 스톡 들어가셔서 여기 1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1이 여기는 이제 중삭요인데요. 어쨌든 1을 주시면 스톡 값을 바닥하고 측면 각각 1mm씩 남긴다는 소리입니다. 중삭요유로. 우린 1mm 남기기로 했으니까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피처 이동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 여기는 S800이고요. F는 80이라고 정의 내렸네요. 엔터 누르시고 계산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스크롤바 내려보시면 생성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툴패스 선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검증이라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하단에 요거 검증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요거 3D 동적 반드시 놓으시고 애니메이션 속도 4나 한 5 정도 놓고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제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속도 조금만 높일게요.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가공되겠죠. 소재 상단 두께를 제가 한 5mm 정도 여유 줬기 때문에 위에 윗면을 다 깎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이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황삭이고요.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눌러서 황삭 가공했고, 이제는 중삭 가공할 겁니다. 공구는 평행되면 18짜리 쓸 거고요.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저는 여기 나머지 밀링 요거 쓸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다 한번 해보고 싶으시거들랑 그거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은 적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좀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눈에 익어져야 돼요. 제가 이것만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예제들을 제가 다루긴 할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약간씩 도전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당부드리고, 자, 어쨌든 요거 나머지 밀링 들어가실 거고, 공구는 두 번째 공구인 평엔드밀 요거 중삭 개념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2mm 정상이 남기는 거니까 요거 세미 피니시 가겠습니다. 아마도 스톡 값이, 즉 여유 값이 한 0.25나 혹은 0.3mm 가실지 싶은데 그럼 숫자 바꾸면 되니까요. 자, 두 번째 공 두 번째의 가공이고 얘는 중삭 가공입니다. 자, 이상 없고, 자, 확인 눌러주고, 됐죠? 자, 그러면 적상 영역 지정 들어가셔서, 적상 영역은 아까처럼 요 위에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 틀고 F8번 드래그를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선택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파트가 아니라 이거 외곽 다르기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가공 공구들이 플랫의 20%고 이거는 이제 Z 값은 1mm씩 들어가면서 가공되게 할 거고요. 절삭 매개부에서 들어가서 뭐가 수정할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자, 수준은 깊이 우선이고 안쪽으로 가공되게끔 벽면은 아일랜드 클리너 하시고, 0.25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 0.2 주자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0.2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문제 없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절삭이동, 이것도 비절삭이동은 필요 없지 싶은데 넘어가고요. 이성능 속도 들어가셔서 S2000 F300 가겠습니다. 300 엔터, 계산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하단에 이제 생성 누르시면 투패스 선들이 생기겠죠.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죠. 이렇게 됐대요. 이걸 제가 지금 비절삭 이동 이 부분을 안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떴지만 이거 에러는 아니고요. 램창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구가 램프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램프라는 건 헬릭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일단 확인 누르고요. 여기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 굳이 이걸 헬릭스로 물론 공구가 저항을 좀 덜 받겠죠. 그죠? 근데 이거 크게 큰 그런 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헬릭스가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영역의 진입 유형을, 이게 나선이 바로 헬릭스 혹은 램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플런지로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공구 들어가게 합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중간에. 예, 스트레이트로 공구 넣겠다는 뜻이에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성 누르시면 요번에는 그런 알림창 아마 안 뜰 겁니다. 알림창이 안 뜰 거예요. 안 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이제 나머지 밀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공이 되네요.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조금 더 높이고, 여기까지 가공이 됐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공이 됐고요. 바닥면에 0.2mm가 이렇게 남았다는 소리예요. 여기 선 색깔 보이세요? 여기 경계선이 바로 소재 표면이고요. 이쪽이 이제 0.2mm 남은 가공 요육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제 정삭 가공 보랜드밀로 한다는 뜻인데 전체를 안 할 거고요. 여기 사각형인 포켓 요 부분만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가공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가공인 이제 정삭 가공할 겁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정삭은 요거 할 겁니다. 예, 윤곽경적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세 번째 공구로 바꾸고, 이제는 그게 없죠. 정삭이니까 다른 여유값이 없으니까 피니쉬로 가시면 스톡 값이 자동으로 재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03번이고요. 요거는 정삭 가공으로 들어가죠. 삭 가공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절삭 영역 지정해 주셔야겠죠. 절삭 영역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여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F8번 누르고요. 요금 요 안쪽만 테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연결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손 띄지 말고 요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아, 선택이 안 됐네요.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한 요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 틀면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드래그로 잡으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드래그 하다가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 그죠? 여기도 지금 가공돼야 되고 여기도 가공돼 버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방향 틀어서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얘들을 클릭해 주시면 빠집니다. 이해되셨죠? 또 클릭하면 들어가고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죠? 영역이 선택이 빠져요.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여기도 들어갔네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빠집니다. 영역이. 황금색으로 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사각형 포켓만 되면 되는 거죠. 여기만 공구 들어간다고 했으니 공구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공이 가능해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예, 구독자분께서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방법에 보면 오른쪽에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잠깐 들어가서요. 요 안쪽에 있는 포켓 부분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홈이든 사각이든 뭐 별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공구가 이 바깥에서 타고 좌보정 하향 절삭으로 바깥에서 이 높은 곳에서 타고 내려가면서 안쪽으로 가공돼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공구는 어쨌든 타고 내려오는 가공입니다. 이게 정삭이니까 당연히 하향의 좌보정이겠죠? 하향 절삭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포켓으로 돌아야 되고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공구가 이 안쪽으로 진입해가지고 가공하면서 벌려가면서 타고 올라오는 건 안 됩니다. 타고 올라오게 되면 옆날도 소리가 좀 많이 다르고 기계도 떨려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경험해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은 지그재그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포켓이니까 그죠? 파트 따르기라는 어떤 가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죠. 맞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곽 따르기를 갈 텐데 외곽은 말 그대로 윤곽 바깥쪽인데 이 형태에서 지금 이 포켓인데 바깥쪽 해버리면 진행 방향이 좀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턴은 안쪽, 즉 공구가 밖에서 안쪽으로 가공되는 건 맞는데 이게 절삭 방향이 하향 절삭돼 버리면 말 그대로 하향이 안 되고 이게 이 가공 자체가 이제 외곽, 즉 윤곽 쪽의 바깥쪽 가공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공됩니다. 이게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버려요. 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게 상향 절삭돼 버려요. 되셨습니까?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요거 상향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미리 바꾸고 갈게요. 어차피 들어가서 수정해도 되는데 그거 약간 번거로울 것 같아서 설명을 찾아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구가 위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하향 절삭이 됩니다. 이게 외곽 다르기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은 이게 지금 내려가는 또 스텝이 3D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으로 바꿔놓고 0.2mm씩 XYZ로 움직이면서 가공되게끔 하고 평면상으로 파트상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 형상적으로는 3D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됐죠? 됐고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게있습니다. 안쪽으로 가공되게끔 스텝은 제로 정상이 없습니다. 지금 자체가 정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가셔서 공구가 얘도 사실 공구가 이렇게 램프나 혹은 헬릭스로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선형으로 즉 플런지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내부를.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죠? 여기 보시면 원호가 아니라 이거 선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송미 속도 들어가셔서 S4000 F200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이송미 속도 들어가서 S4000 쓰시고요. 엔터 F200 쓰시면 돼요. 계산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피드값하고 회전 속도는 교육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무에서 여러분 장비를 하실 때는 절삭 조건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장비에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 눌러주시면 이제 출발세 선이 생기겠죠? 노란색 쪽이 공구가 진입하는 곳이고 흰색 쪽이 공구가 빠져나온 곳이에요. 아마도 위쪽을 타고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번 더 검증에 들어가서 실제로 공구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속도 많이 줄여서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하향 절삭으로 이렇게 도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타고 타고 내려오는 게 이렇게 타고 가겠죠. 하향 절삭 맞네요. 좌보정의 하향 절삭이죠. 맞죠? 자, 속도 이거 조금 더 빨리 해보면 이제 이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뭐 홈이든 사각형이든 별이든 마름모든 육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간에 어쨌든 공간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끝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되는 게 색깔별로 뭔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공고 여기를 들어갔다면 그러면 여기가 표면적으로 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색상별 두께 표시라고 하는 부분 요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이 더 되고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색깔별로 무지개 색깔별로 이제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형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오렌지색이죠? 혹은 오렌지색이랄까 노란색보단 좀 진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위가 1mm라고 한번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렌지색에 가까울수록 제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 표면은 오렌지색에 가깝기 때문에 다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예, 제로에 거의 가까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로 가공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형상적으로 공고가 형상만 타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가공될 리는 없고 0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당연히 정상이니까 0에 가까워야지 정상이죠. 여기 하늘색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 형상을 여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가공 여유가 0점 얼마씩 다 남은 거예요. 오렌지색 띄인 부분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뭐 이상 없이 다 가공됐다고 확인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거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공구 경로 검증 들어가셔서 전체 줄패스를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속도를 좀 많이 빠르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황삭하고 그 다음에 중삭 돌리고 그죠? 이렇게 중삭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은 요 중간에 포켓만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리고 툴패스 뽑는 건 아시죠? 아니, G코드 뽑는 건 아시죠? 프로그램 클릭해 놓고 상단에 그죠? 포스트 프로세스 누르시고 저는 여기 포스트가 없죠? 여기 열기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포스트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NC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NC 대문자로 쓰시고 우린 미터법 요거 쓸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G코드가 생성되겠죠. 프로그램 이거 좀 빨리 됐네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요거 위에 드래그를 요거 지우고요. 프로그램 번호 하나 넣어주고요. 5에 0725라고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G17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G91에 G28에 X0. Y 0점, Z 0점으로 원점 복귀 한번 해주고 자, G91에 G30에 Z만 J 원점으로 보내고 주축을 한쪽 방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공구 1번을 부르고 그 다음에 2번은 대기 공구시키고 G54 공작물 좌표기 쓰고 황삭이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 눌러서 T02번이라고 치면 2번 공구 보이겠죠. 요건 이제 중삭 공구죠. 2번 공구 중삭 들어가고 그 다음 3번 공구는 정삭 공구였죠. 그래서 3번으로 이제 정삭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 공작물 좌표기 G54를 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파일로 들어가셔서 다른 일문을 저장 들어가셔서요. 바탕화면에 그 다음에 파일은 모든 파일로 바꿔 놓으시고 프로그램 번호 5에 그 다음에 0725.nc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 NC로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그죠 장비에 넣고 세팅하고 가공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근 요 안쪽 포켓만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했는 거 좀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이번 강의는 구독자 요청 강의였고요. UGNX를 활용한 3차원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이제 상단의 사각형의 포켓 부분에 대한 정삭 가공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되셨죠? 윤곽 영역이라고 하는 NX의 줄패스를 생성시키는 방법 활용하시면 포켓 가공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십시오. 제가 꼭 답변 드리거나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